(2024년 12월 17일) 저녁 9시 40분입니다. 이종훈입니다. 시대의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죠. 범죄자가 자기는 범죄자니까 나서지 않고 남의 손을 써서 상대를 제거하려는 시대의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 게임에 어떻게 맞서야 될까요? 상당한 지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8시쯤 MBC 뉴스를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계엄령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해놓고 모든 보도를 하더만요. 민주당도 물론 내란으로 규정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검찰과 공수처 같은 데서도 내란으로 보고 내란 관련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란인지 아니면 계엄령인데 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봐야 되는데 내란으로 단정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MBC를 쭉 지켜보면서 내란으로 규정하고 하니까 상당히 보도하기 좋죠. 그건 팩트라고 규정해 놓고 나서 거기에서 모든 걸 비난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구나,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죠. 근데 윤 대통령은 좌경 세력과 만국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했다 그랬습니다. 즉, 그가 얘기한 좌경 세력, 만국 세력 중에는 민주당이 들어가고 민노총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어대고 있으니 그야말로 내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쯤 2차 계엄령이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한 번 하면 될 걸 2번이나 해서 2차 탄핵했는데 왜 계엄령은 2차 계엄령 하면 안 됩니까? 이 2차 계엄령이 겁나고 하니까 계속 내란으로 밀어붙입니다. 네, 정치 게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란으로 단정 지어놓고 호통을 치니까 여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 온갖 수는 씁니다. 가장 처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본인입니다. 지금 1심에서 선거법 위반,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2심이 열려야 되는데 2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서울고법이 2심을 담당하는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1번, 2번, 3번을 보냈는데 그거를 잘 접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공시송달, 이게 당신한테 보냈다라는 걸 인터넷에 띄우는,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상대가 받으면은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받은 측, 즉 이재명 측은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항소 이유서를 내면은 2심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걸 받지 않아버리니까 항소 이유서를 안 내고 2심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늦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안내를 했어요. 당신이 이걸 준비를 안 하는 모양인데, 이거 준비를 안 한다는 거는 당신을 보호해줄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변호인을 국가가 구해주겠다,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라 라는 이런 안내서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이거를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 씨가 모르겠어요. 빠삭한데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다른 재판에는 나가요. 지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을 때 기자들이 왜 선거법 위반 재판에는 응하지 않느냐 그러면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 재판은 굉장히 오래 할 겁니다. 이거는 1심만 해도 한 1, 2년 걸릴 테니까 급할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가는데,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선거법 2심은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늦어져야만, 그 다음에 대법원 확정 판결도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버티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쓴다,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2심에 응하지 않는 거는 보도는 합니다만 저 구석에 작게 보도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도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크게 보도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관심사이긴 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했지만 그거를 받았는지 확인을 안 해주는 거고, 또 검찰이라든지 공수본에서도 서류를 이렇게 다 답을 안 하는 거죠. 공수처로 출석하라. 근데 응하지 않고 있고, 검찰에서도 중앙지검에 출석하라 라고 했으나 불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크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해서 꼭 가야 되느냐? 가기야 가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이제 재판을 기피하는 이재명에 대한 보도는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쌍방울 게이트로 대북 북한에 돈 보낸 거, 그 재판도 받고 있죠. 그 중요한 공범인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았고, 1심에서는. 근데 지금 이 재판부, 자기 재판부가 이화영 재판부랑 같았다는 이유로 지금 기피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이 재판 못 받겠다. 시간 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원지법에서 다른 재판부가 갖고 기피권을 다룹니다. 그래서 기각을 하면은 또 2심에서, 그럼 서울고법에서 또 대법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몇 달 걸리죠. 시간 끌면 다시 이제 재판부가 그 사이에 또 인사이동이 있거나 하게 되면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뀌어도 내려오면 시간을 끄는 거죠. 질질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너무 많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정치게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도 지금 수사를 막 들어오는데,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이런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본인은 내란하지 않았는데 뭐 그런 고민들이 있고 등등이 있어서 좀 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가는 이재명의 이 재판 피하는 게 더 꼼수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법이 들어와서 깊이 개입하면서 이제 법률 게임이 된 측면이 강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경찰청장도 탄핵했으니 도대체 몇 명을 탄핵했나요? 탄핵 발의한 게 있고 탄핵 확정된 게 있는데, 탄핵 소추가 된 게 있는데, 탄핵 소추된 사람 중에 한 명이, 국회가 통과시킨 사람이 최재해 감사원장이죠.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직무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무가 중지되어 있죠. 이런 가운데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재에다가 나의 직무를 정지시킨 걸 해제시켜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회에서 나를 탄핵해서 탄핵 소추를 해서 내 직무가 정지됐는데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어요. 지금 헌재에는 재판관이 9명이어야 되는데 3명이 없어 6명입니다. 근데 6인 체제인 상황에서도 4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하면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감사원장이 쓰는 하나의 정치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 국회에서 탄핵소추에서 직무정지했는데 헌재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헌재에서 무슨 판단을 하기 전에 한번 가처분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네. 이제 대한민국 모든 게 이제 법률적 판단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머리를 쓰게 되는 모양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공수처장을 갖다 놓고 아주 코너로 몰아붙이는 게 있었습니다. 내란범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라는 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확정 지어놓고 공수처장한테 당신은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왜 체포를 안 하냐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내란범으로 아주 규정 짓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해도 그게 아니고 지금 뭐 몰래 대통령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서 만나는 식으로 이렇게 국내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왜 체포를 안 하느냐. yes or no로만 답변하고 계속 몰아붙이고 정청래는 더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수처장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화면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관을 야단치는 게 재밌으니까 야 대단하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보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범, 잡범으로 진짜 잡범은 이재명이 잡범이죠. 자,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이제 야권입니다. 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번 이준숙 방통위원장처럼 정면으로 맞서본 거죠. 그래, 탄핵해봐. 그래서 이 국회가 탄핵하고 난 다음에 헌재한테 맡겨보는 겁니다. 헌재에서 기각하면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역시 그것도 희대의 정치 게임입니다. 저는 사실 국회에서 지난번 2차 탄핵을 할 때 민주당에서 국힘당 쪽에서는 오히려 탄핵을 하자. 탄핵을 해서 헌재가 판단하게 하면 오히려 더 뒤집을 수가 있다. 민주당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피하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했어요. 희대의 정치 게임으로 봤던 거죠. 게임은 분명히 희대의 정치 게임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MBC 등 상당수의 언론이 민주당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MBC는 상당히 심합니다. 상당히 심한 만큼 저 언론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되겠구나. 저렇게 기자들이 편벽돼 있구나. 공정성은 이렇구나. 다른 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힘이 없는 보도인데,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법은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법적인 대응도 하면서 길거리 투쟁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인지를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는 교사 같은 사람이었고, 전두환 대통령도 계속 땡전 뉴스라고 할 정도로 설명했던 사람이죠. 그것이 없다 보니까 좌파들이 이렇게 몰 수 있었던 거고, 거기에 일부 서민들이 편승하면서 좌파들 세력이 커진 겁니다. 시대의 정치 게임에서 이기려면 윤 대통령은 법적인 투쟁도 해야 되지만 거리로 나와서 거리의 민주주의를 하라. 거리를 지배하는 자가 정치에서는 이깁니다. 시대의 정치 게임. 윤석열은 보수 국민을 위해서라도, 애국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